이 한간 때에는 상사에게 평소 어려운 점이나 모르는 사항을 질문하면서 근무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이 질문을 하면 반가워하듯이 직장 선배로서 후배나 질문이나 문의를 해오면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초년생에게는 문서 작성과 정리하는 법이 난감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어떻게 배웠는지 자서전에 쓴다면 더없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여행을 갔던 곳을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쓰는 자서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호기심이 있어서 생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현실에서 일탈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은 관광이라고 합니다.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평소 지내던 일상을 벗어나서 특정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입니다. 이 인천공항에 가보면 알 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풍요로운 생활 방식으로 인해 여행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여행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인생에서 색다른 만남이며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여행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주로 국민 이후의 생활이 풍요로워졌을 때 여행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색다른 정서와 깨달음을 지나보는 것은 성장의 한 요소입니다. 길은 개방적이고 이식이 자유로움을 꿈꾸는 공간입니다. 사람은 가정을 벗어난 여행지에서 무한한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서전에서는 수필 작품으로 쓴 기억문을 중간에 그대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여행 경험에 대한 내용이 신명잡기 수필에서도 흔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행자 소설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여행을 통해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이 소설의 주제를 이루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서양 고전인 호메로스의 일라이드 오디세이도 하나의 여행담입니다. 괴테의 자서전인 시와 진실에서도 여행담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도 전혜린의 유고 수필집인 그리고 아무 말도 하나 하지 않았다 본문에 있는 해색의 포도와 네모 가수 등을 보면 저자가 독일로 유학을 갔을 때 정서를 회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가격이 저렴을 발구하고 그 방에서 어떤 기분으로 화가에 임명하며 지내는가를 수레하고 있습니다. 독일 뮌헨이라는 특정한 장소는 저자에게 특정한 애착과 정서를 간직한 정신적 고향으로 남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젊은 호기심과 절실했던 고독을 느끼게 해준 장소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안개비와 유럽적 가수 등을 그리워한다는 말도 인상적입니다. 이 자서전에서는 이처럼 특별히 인상 깊은 추억을 안겨둔 장소나 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사연 및 체험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유학을 간 것과 여행을 간 것은 목적이 서로 다르지만 여행지에서의 이국적인 정서를 여러 현지 편견과 함께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서는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겪는 여행 체험을 통해서 새삼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학창 시절 소풍 간 것을 비롯해서 현장 학습이나 수학여행의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1990년대부터 학교에서는 소풍이란 말은 현장 합숙이라는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학창 시절의 여행담을 쓴다면 주로 소풍 장소에서 있어선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쓰는 예가 많습니다. 찜계란이나 과자 따위 간식거리를 나눠 먹었고 유달리 우정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추억담을 자전에 쓸 수가 있습니다. 중고생에게 두발 자유가 조치가 없었던 이 시절에는 소풍에서 오락 시간을 보내며 학교에서는 평소 허용되지 않았던 춤을 추고 유행가를 부르던 것이 유일한 일탈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풍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다면 학생으로서 평소와는 달리 선생님께 농담을 하기도 하며 마음이 들뜨고 일탈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여행 문화는 다양해졌습니다. 여행은 원래 타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노동과 여행이 통합되기도 하고 자연 친화적인 여가 생활로 인한 여행이 있고 자아 실현을 위한 문화 활동을 하는 여행이 있고 젊은 층에게는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 여행이 등이 있습니다. 해외에 처음 가는 사람들에게는 현지 실정을 잘 모르고 영어 실력이 서툴러서 실수하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기억문처럼 여행지에 대한 설명과 개인적인 감상을 서술해도 간혹 실수한 이야기도 들려주면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행은 일부러 돈을 들여서 사서 고생하는 체험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누구나 여행을 좋아합니다. 연대기 구성 자서전에서는 일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했던 체험의 하나로 여행담을 중간에 넣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현지 사진까지 올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행지에서 단순히 묵은 것이나 자신이 스스로 찾아가서 참고해서 알아낸 것, 물어서 알아낸 것 등을 잘 구분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배우고 깨달은 점을 써야 가치가 있는 자서전이 됩니다. 나의 종교관이나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주었던 국내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종교관과 정치관은 성격이 각자 다릅니다. 이 전자는 내면적인 영역이고 후자는 외부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시에 영적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기에 나름 종교관과 정치관은 짐입니다. 자서전에서 이 두 가지를 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저도 일가이면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우리 생존자와는 정책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이정자들에게 정치에 따라서 자신의 생존 문제가 달라집니다. 앞서 인상주기 피해서 모았듯이 개인의 국가 제도와 정책에 적응을 받으며 살다 보면 자신만의 정치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살면서 종교를 깎아놨는데 종교 생활은 하나의 정신적인 수양이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늘 겸손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으로 종교를 지닌 사람이 서전에서 종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자 한다면 그 종교에 입문하게 된 이후부터 그 종교를 통해 어떠한 것을 배우는가를 쓰면 됩니다. 흔한 예로 신앙 간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은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은총을 바라고 교회나 성당에
다닌다고 해도 신앙과 유혹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앙에서 자신과의 이상향과 일치하지 않다 보면 신앙의 회의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적 방황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언젠가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각성하다 보면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서기도 하고, 그것을 역시 하나의 뜻깊은 체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서전에서 이런 내용을 쓰다 보면 독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에는 삶을 주관하는 거대한 우주의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 견지에서는 신의 섭리라든가 자연의 질서, 우주적 기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는 어떤 자세로 생을 바라보고 생의 모든 즉 이상과 현실의 물리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를 살펴본 후에 그런 이야기를 자서전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유대인 의사인 빅토르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폴란드에 소재한 그 유명한 수용소인데, 그곳에서 3년간 지났던 체험담을 기록한 수기입니다. 저자는 나치 치하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의사생활과 실험생활을 하던 중에 1944년도에 나치에 의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1,500명 안에 끼어서 열차를 타고 며칠간 달린 끝에 이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내와 가족들은 죽었고 빅토르만 구설성으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수감이 된 빅토르는 나약한 양떼와도 같은 처지에서 늘 공포와 굶주림, 노역, 부당한 구타 등과 같은 비인도적인 대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수감자들에게는 하루에 빵 300g과 스프 1L이 본드가 지급되었습니다. 1리터가. 빅토르는 아침에 동성거리는 발에 고역스럽게 신발을 신은 채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빅토르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견디는 수감자들을 보면서 이 교과서적인 의학 지식에서 어느 환경에서든 항상 옳지만은 않으며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감자들은 그곳에서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것을 목표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 와중에도 수감자들은 대부분 종교와 정치 문제에는 민감했다고 합니다. 빅토르 역시 종교적인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인이라면 종교적인 의지로 현실 문제를 타격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일 역시 자서전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다 보면 당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국내 정치 사회 상황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국내 상황과 상황을 비롯해서 사회의 역사적 변화와 성장한 개인의식과 그 구체적인 삶은 문학적 표현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인생 주기를 피해서 살펴보았듯이 평범한 사람의 성장에는 사회와 역사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